첫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거의 뭐 알파 오메가예요. 음양이라는 게. 음양이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음양, 양. 이 음이 이게 그 음달이고 양은 이제 양달이란 말이에요. 이게 햇볕이고 이게 그림자고 이게 낮이고 이거 낮이고 이게 밤이 깜깜하고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명리학 입문서의 시작은 다 음양입니다. 음양. 명리학 입문서의 시작은 다 음양이에요. 음양. 그 명리학만 그래요? 한의학도 그렇습니다. 이게 음양론이라는 것이 음양론이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듀얼리즘이잖아요. 이게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실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음과 양. 우리 선생님도 아시죠? 자, 남자, 여자가 남자가 음이에요? 남자가 양이에요? 음이에요? 양. 여자는 그러면은 하늘과 땅 그러면 하늘은 양, 땅은 다 이렇게 알고 있죠.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렇게. 근데 이게 뭐 단순하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보는 듀얼리즘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동양학의 이런 전통적인 그런 이 세계관, 이 세상을 인식하는 인식론, 이 음양은 이 동양에서 옛날부터 이 세상을 인식하는 인식론입니다. 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인식하는. 이 명리학도 그래서 이게 음양에다 근거하고 있습니다. 한의학도 마찬가지고 명리학뿐만이 아니라 한의학도 그렇고 뭐 풍수도 이렇게 동양학의 근간이 이 음양으로 이렇게 세상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음양으로. 음과 양으로. 상대적인. 정확히 말하면 듀얼리즘, 이분법적이 아니라 듀얼리즘 그러면 이분법이잖아요.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이분법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상대주의인 거예요. 렐러티브,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듀얼리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음양. 그러니까 낮과 밤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생물 같은 경우 동물과 식물이 있다. 그러면은 동물이 양이 식물이 양음, 동물이 양일까 음일까요? 동물, 호랑이, 말, 식물은 이제 소나무 이런 거. 동물을 뭘로 보죠? 보통 양으로 봅니다. 양. 그 사람들 만나고 이랬을 때 굉장히 이렇게 부침성 좋고 막 이렇게 뭐 친화력 좋고 이런 사람들이 외향적, 그죠? 반대는 내성적이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외향적인 거를 양으로 볼까요? 음으로 볼까요? 양으로 이렇게 보고, 네? 내성적인 거를 음으로 보고,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거 있으면 적극적인 거를 양으로 보고, 소극적인 거를 음으로 보고, 빠르고 느린 게 있으면 빠른 걸 양으로 보고, 느린 건 음으로 보고, 동적인 거 빠르게 움직이는 걸 이걸 양으로 보고, 정적이고 움직이지 않는 걸 가만히 있는 걸 음으로 보고. 그러니까 동물은 양이 되고 식물은 음으로 보고. 자, 그러면은 제가 공을 던져요. 공을 던지면은 공을 던진다는 행위는 받는다는 행위와 이렇게 페어로 결부가 되잖아요. 던지고 받는 행위가 있으면 던지는 건 양, 받는 건 올라가는 건 양.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온 건, 공을 던지는 건, 튀어나온 건 양, 공을 받는 건, 움푹 들어간 건 그럼 딱딱하고 부드러운 거. 그럼 딱딱하고 부드러운 건 딱딱한 게 양일까요? 음일까요? 정답은 없어. 네.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음양 그러면 모든 명리학 기본서나 뭐 한의학이나 다 이게 음양의 그런 세계관, 음양의 세계, 즉 음양으로 이 세상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다 이게 출발점이 이거예요. 명령 기본어나 한의학이나 다 음양으로 이렇게. 한의학은 이제 특히나 이제 한열, 몸이 뜨겁고 차갑고. 그럼 뜨거운 거는 양일까요, 음일까? 뜨거운 건 양. 차가우면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양증, 음증 이런 얘기 이제 한의학에서 한단 말이에요. 양증. 아주 그냥 광증이 나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돼서 막 얘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막 그런 이제 양증이고, 음증은 뭐예요? 아주 처지고 가라앉아서 뭐 우울하고 뭐 이래서 그냥 틀어박혀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든지 다 지나치면 뭐 병증, 그건 이제 음증이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다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딱딱한 거는 딱딱한 것과 부드러운 거. 선생님은 부드러운 거를 이제 양이라고 하셨는데 되게 딱딱한 거를 양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죠? 되게 그래요. 되게. 왜냐면은 양이라고 한다면 동적이고 강하고 굳세고 딱딱하고 막 이렇게 이제 보통, 음은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수축하고 속적이고 뭐 이게 그 정적이고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음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은 노인과 그 아기 3살짜리 아기를 음양으로 한번 구별해 볼게요. 이 노인 80세 되신 분, 여기 4살 된 5살 된 아기, 뭐가 양이고 뭐가 음일까요? 식당 가면 계속 뛰어댕기고, 여기는 이제 저만 해도 벌써 애들한테 신문을 시키고 싶은데 물 갖고 가라, 그죠? 예, 가만히 앉아 계시, 그죠? 예. 근데 아까 좀 전에는 우리 딱딱한 게 양이라고 그러셨죠? 부드러운 게 음이, 그죠? 누가 딱딱하고 누가 딱딱해요? 딱딱하고 부드러운 거,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얘가 부드러우니까, 그죠? 양이 아니고, 여기는 예, 계속 식당에서 계속 80대 신부가 계속 가만히 있잖아. 음적이잖아. 근데 몸은 딱딱한데, 그죠? 예, 그죠? 그럼 노인이 양이에요, 음이에요? 노인이 양이에요, 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죠?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체형으로 이렇게 보자면, 제가 한의학 공부하면서 이제 한의학 하면서 저는 이제 음양 오행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아까도 19살부터 이렇게 명력 공부를 해서 한의학 공부하면서 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한의학은 접근이 굉장히 다릅니다. 명약하고는. 그래서 오운육기라는, 똑같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를 놓고 봐도 이것이 명약에서 보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 이 12지지 이거하고 한약에서 파악하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쪽 접근 관점이 좀 달라요. 거기는 오운육기라고 해서 좀 다릅니다. 인신충, 명약에서는 인신충이라고 한다면 한약에서는 인신은 이제 소양 상화가 되고 막 이런 관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그 체와 용의 관계로 이제 양 그런 것들을 체와 용의 관계로 보자면, 이제 본체와 작용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 노인은 어떻게 돼? 이 노인은 본체는 굉장히 딱딱하죠. 양적이다 보니까. 작용 자체는 음적이죠. 그러면 애들은 이 본체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죠. 예. 작용 자체는 굉장히 아주 활발해서 양적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관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한의학에서도 입과 학문이라고 한다면, 입과 학문을 단순히 음양으로 하라, 구별해라 그러면 입이 양이에요, 학문이 양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 다 입을 양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 입은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고 계속 움직이고 동적이잖아요. 입은 계속 말하거나 먹거나 자주 움직입니다. 근데 학문은 그 움직임이
하루에 뭐 한 번, 예, 두 번, 뭐 이틀에 한 번. 뭐. 항문은 움직임이 덜하고 항문은 또 입은 이렇게 둥툴대서 나와 있고 항문은 움푹 들어가 있고 입은 환하고 항문은 어둡고 또 낮과 밤. 대표적인 음가양의 사실은 낮과 밤인데 그러니까 입과 항문을 음양으로 하자면은 이제 입이 양이 되고 항문이 음이 되는데 그 작용을 보자면 말이죠. 작용을 보자면 입은 소화기의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의 출발점이잖아요. 입이 소화기의 끝점은 이제 항문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입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이제 이런 작용이 되고 항문은 배출하는 작용이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체화용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입을 갖다가 소화기의 이 안에 입 안에 있는 치아나 타액이 침이 위에다 소화되잖아요. 이제 소화 아밀라스 뭐 이런 거 치아도 저작기는 음식을 잘게 부수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입을 그렇게 그 입의 작용은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기관 즉 음식물을 공을 내가 받고 음식물 이렇게 섭취하고 그러니까 입의 작용은 이제 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항문의 작용은 이제 밀어내는 공을 던진 양의 작용. 이것이 음과 양이 남자, 여자, 동물, 식물, 낮과 밤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이제 그 본체와 작용을 보죠. 그래서 이게 체와 이거 주로 체와 용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보디와 액션 좀 이제 유식하게 얘기하면 폼과 펑션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사실은 나중에 사주를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펑션에다가 관점을 이렇게 두자면 관점을 두면요. 펑션에다 관점을 두자면 예를 들자면 그 이제 캠핑을 가면 텐트를 쳐요. 텐트를 치면은 팩을 박아야 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못을 박는다고 쳐봐요.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요. 그럼 못을 박으려면 텐트에 팩을 박으려면 망치가 필요합니다. 망치가 그죠? 근데 망치가 없어요. 망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거운 돌을 갖다가 박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그 못을 박는 팩을 박는 그 박는 행위의 중점을 그런 그 기능의 중점을 두면 이 펑션의 중점을 두면 그것이 꼭 망쳐야 할 필요는 없죠. 쇳덩이야 할 필요는 없어요. 무거운 돌멩이 갖다 찍어도 돼. 망치로 하면 뭐 더 편하긴 하지만 그죠? 그 기능, 즉 그 기능은 뭐예요? 이거를 이렇게 못이 있으면 이거 막 해야 돼. 무거운 걸로 이렇게 눌러줘야 돼. 그래야 이게 박히니까. 그러니까 이제 망치 어떻게 돼요? 망치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쇳덩이로 망치를 만들자. 나무 자루 이렇게 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박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말랑말랑한 거를 앞에다 껴놓으면 이게 망치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펑션은 뭐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거예요. 이 폼은 뭐예요? 이 폼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 보디의 측면에서 그냥 무거운 거여야 돼요. 무겁고 단단한 것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 작용 자체가 단단해야 박는 작용이 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음향이란 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관점에서 보느냐. 폼과 펑션의 측면. 왜냐면요, 이 동양학의 관점은요, 이 세상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하고 움직인다. 역학이라고 해요. 계속 변하고 움직이는 그런 그 관계론적인 측면, 작용적인 측면, 동적인 측면으로 이 세상을 파악하는 게 동양학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적으로 파악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전변해요. 이게 음이 양이기도 하고 양이 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딱히 이게 일은 일이고 이는 이고 이건 이렇게 되면 편할 텐데 이게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막 이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막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게 또 아무렇게나 그런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의 그런
정합성은 있죠. 합리적이고. 근데 그때 이게 조금 그래서 딱히 딱 그 회도남마식으로 이게 이렇게 돼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편한데 이 사람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없죠. 다 모호합니다. 다 모호해. 다 모호해. 어디가 어디 모호해. 도덕경에도 보면은요. 도덕경에 보면은 그 봄이 되면 냇가에 얼음이 이렇게 얼어 있잖아요. 개천이 얼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봄이 되면 얼음이 이제 녹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경계 얼음이 녹고 시냇물이 흐르고 그 모호하잖아요. 어디가 얼음이고 어디가 물이고. 도덕경 얘기인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근데 처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공부가 안 되잖아요. 공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편해요. 넘어가서 처음에는. 그래서 제 책의 음양오행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음양오행론 맨 뒤로 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계룡산에 들어가가지고 계룡산에 들어가서 밥만 먹고 한 10년은 음양만 생각해. 이런 거. 명리학 이런 거 하나도 몰라. 뭐 비경겁제, 지장가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음양만 자고 나서 해와다. 음양만 미쳐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딱 이제 세상이 그러고 이제 마을로 내려와가지고 딱 보면은 아는 거죠. 딱 보면 어떤 사람이 꾸벅 인사를 했는데 너는 참 인사하는 것만 보고 너는 참 일하기 싫어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예. 아까도 우리 선생님 이제 말씀하신 거 듣고 굉장히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분은 아니시구나. 이렇게. 그죠? 예. 왜냐면 자기 주장이 강한 사실 비경겁제 강하고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종교성이 이렇게 비경겁제가 강하고 이런 분들은요 사주를 제일 안 믿는 분들이 누구냐면 그렇게 비경겁제 강하고 식신 강한 분들이 사주 제일 안 믿어요. 즉 내가 노력하면 된다 이런 분들이 사주 안 믿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음양만 다시 이게 음양의 변주입니다. 음양의 확장이고 이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단순하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보는.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2,500년 전에 이렇게 음양의 이런 게 이제 세상을 이게 그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낮과 밤의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름은 양이고 겨울은 음이고 봄과 가을은 결국 여름과 겨울의 환절기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음양이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낮과 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음양은 이제 낮과 밤 한마디로. 그런데 여기서 음양에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인간이 이게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이 되는데 근데 그것이 더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인 것과 개념까지도 이제 발전이 되면 말이죠. 추상적인 개념 위, 아래 이렇게 되면 위가 양이고 아래가 뭐 이렇게 이제 되지 않겠어요? 위, 아래. 그래서 한자에도 상이라는 글자, 하라는 글자 이렇게 된 거죠. 위, 아래를 표시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시간과 공간 이것도 이제 음과 양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게 그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인이 양이 되고 보통 보면은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봄은 가을과 여름의 겨울과 여름의 환절기가 봄이다. 가을은 여름에서 겨울로 가는 환절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아니다라고 얘기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대부분 다. 그러니까 크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 그렇게 봤을 때 1년의 계절은 여름과 겨울이야. 크게 보면 뭐 그렇게 얘기해도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예. 그랬을 때 그러면 여름이 양이냐 겨울이 양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죠? 여름이 양. 근데 이제 저같이 삐딱하고
이상한 거 생각하기 좋아하고 질문 많고 이런 애가 온갖 궤변을 들어서 여름은 음이야 라고 얘기해도 그것이 이런 채용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설명을 그럴싸하게 하고 그러면 그것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예, 왜냐면 보세요. 제가 아까도 그 보통은 딱딱한 게 양이고 부드러운 게 음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면 부드러운 게 다 수용하고 막 이러니까 그죠? 딱딱한 망치는 양이고 부엌에 쓰는 설거지할 때 스펀지는 이제 부드러운 게 음이고 이러는데 근데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그 반대로 부드러운 게 오히려 양이고 딱딱한 게 음이다. 그것도 돼요. 자, 보세요. 왜냐면 좀 전에 이 폼과 펑션의 논리에서 자, 스폰지 설거지할 때 쓰는 스폰지 부드럽지. 그게 양적이죠. 왜? 자, 이렇게 눌러. 이게 누르면 쑥 들어가. 금방에 나와. 그죠? 그 펑션의 측면에서는 그죠? 망치. 그 눌러도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 형태 자체는 굉장히 그 플렉서블하지 가변적이지 않잖아요. 굉장히 고정돼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서 예? 망치가 그 형태가 망치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움직이냐고 고정적이다. 그러면서 의미고 이 스펀지는 말랑말랑하고 이러니까 그게 움직임이 굉장히 들쭉날쭉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양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맞다 틀리다 떠나서 근데 보통은 여름을 양, 겨울을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거에 또 다른 작용적인 측면 이렇게 해서 여름은 양적이니까 음적인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용적인 측면에서 음적. 겨울은 맞죠. 겨울은 모든 것들이 쇠퇴하고 수축하고 땅으로 꺼져 들어가고 얼어붙고 수축하고 냉각해서 추우면 이렇게 움츠려 들고 다 음적이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봄에 이제 양적인 기운을 발산하기 위한 그 작용은 양적인 걸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어쨌거나 그래서 시간과 공간 같은 경우도 음양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시간과 공간을 보자면 시간이 양이겠어요? 공간이 양이겠어요? 시간이 양. 왜? 얘는 계속 흐르고 그렇죠. 공간은 정적. 그렇죠. 시간은 계속 한순간도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동적이죠. 멈춰지. 그러니까 양이. 그죠? 반면에 공간은 이게 그 변화가 저 관악산에 물개바위는 있는데 있습니다. 뭐 하여튼 바위 이름도 막 많이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설악산 같은 막 그런 것처럼. 저 바위는 뭐 600년 전에도 한강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공간 자체에 이렇게 범위 변화가 없는 음적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자면 그 실체적인 그런 폼의 차원에서 보자면은 시간 자체는 형체가 없어요. 그죠? 형체가 없으니까 형체가 없어. 공간은 형체가 있어. 관악산, 저 한강, 무슨 나주 평야, 얼음 벌판 다 공간 이렇게. 그러면은 이건 형체가 있어요. 형체가 없어요. 그럼 형체가 있는 게 양이에요? 없는 게 양이에요? 형체가 있는 걸 양이라고 합니다. 보통 귀신은 형체가 있어요. 귀신을 음적인 존재로 봐요? 양적인 존재로 봐요? 음적인 존재로 봐요. 형체가 없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형체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형체가 이건 있잖아요. 그 측면에서는 이게 폼이 있다, 양. 이거 시간이 형체가 없어. 형체 없어요. 이거는 의미예요, 형체는. 이 시간과 공간은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인간은 이 시간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 사주팔자 하는데 이렇게 그 시간과 공간을 음양으로 배속을 해야 돼? 라고 하면 아니 그렇지 않죠. 뭐 이거 시간 공간을 이건 중요하진 않지만 시간이 양이냐 음이냐 이걸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 중요하지 않지만 이런 인식론 이게 에피스테몰로지 이런 인식론 이제 철학의 두 분야가 이제 존재론, 인식론. 예?
존재론, 온톨로지, 인식의 에피. 이 어떻게 이 음양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가 이 문제인데 이런 접근법, 이런 어프로치가 근간이 되고 이것이 이제 확장된 것이 명리학의 무슨 십신이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룡산에서 한 20년간 음양이 뭘까? 뭔가요? 뭐 이러고 이제 밥만 먹고 이거 하고 이런 사람들은 딱 와가지고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이제 20년간 이렇게 음양이 미쳐가지고 와서 20년 봤을 때 명리학 용어는 하나도 모르지만 너는 참 돈 많이 벌 놈이다 이제 이거를. 아니고 너는 뭘 해도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이런 인식하고 이런 것들이 음양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이 다 발전된 겁니다. 발전된 거. 그래서 이 음양은 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동양학에 이제 몇 가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음양인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또 하나가 이제 동양학에서는 이 상대적으로 구성되는 것도 계속 끊임없이 순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순환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인식하는데 분명하게 이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낮과 밤이 이렇게 순환하고 태양이 이렇게 돌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의 운동을 이 차원에다 표시하자면 이렇게 원운동이 되겠죠. 이렇게 원운동이 되겠죠. 원운동. 여기 출발해서 이렇게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아까 상승은 양, 하강은 그럼 이게 이제 3차원이 되면 어떻게 되죠? 요만한 이제 탁구공이, 요만한 점이 탁구공이 농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농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탁구공이 돼요. 탁구공이 농공됐다, 골프공이 농공됐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순환하는 커지고 작아지고 상승하고 상승과 하강, 확장과 수축, 확장과 축소, 팽창과 수축. 자, 팽창과 수축. 팽창이 양일까요? 수축이 양일까요? 보통 팽창을 양으로 봅니다. 확장과 축소. 확장을 양, 축소를 그 주역 개사전에 보면 그 일음, 일양, 시위, 지도 이 얘기 있어요. 일음, 일양을 일컬어 도라고 한다. 이제 주역 개사전에 이게 있는. 도덕경에는 어떤 얘기가 있죠? 도덕경에는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 만물, 충기, 만물 부음이 포양, 충기, 이위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 부음이 포양, 음을 지고 양을 안는다. 이거 얘기하면 좀 긴데 어쨌거나 보부상이라는 말 아시죠? 보부상. 조선시대에 보부상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부가 이게 머리다 이렇게 등에다 짓는 걸 부라고 하잖아요. 포는 뭐예요? 포는 이제 양 이렇게 포는 안는 거, 포한다 이게. 그 만물은 부음, 음을 지고 양을 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양이 등이 양이거든요. 이거는 음이에요. 왜냐면 등은 딱딱해. 이게 사람 신체에서 오면 그래서 양의 양경 이게 등 쪽으로 흐르는 경락은 족퇴왕 관광경이 흐르는데 이게 양경락이 이게 딱딱한 데로 흐르고 음경락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말랑말랑 데 흐릅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집단 구타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게 보호하려는 본능이기도 하고 여기 또 말랑말랑하고 뱃살 말랑말랑 등 쪽은 딱딱하고 그러니까 어쩌거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양이기 때문에 항상 음과 양이 이렇게 결합을 음과 양의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은 양을 껴안고 음은 양을 껴안고 포양하고 양은 이제 음을 이렇게 지고 이렇게 됩니다. 양은 음을 지고. 하여튼 그래서 이것이 음양의 운동인데 그래서 이게 상승과 하강, 상승하고 팽창과 축소, 팽창과 수축, 확장과 축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음양이 이 음양의 이것이 이게 양의 이게 음이고 이런데 이 동양학에서는 이게 운동과 위치를 구별 안 해요. 하여튼 동양학은 뭘 구별을 잘 안 해. 예, 약간 통합적이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다 이게 뭐 앞이다 후다 이런 것도 잘 없어요. 이게 결국 이게 봄여름 가을인데 그럼 이게 위치가 어디? 이게 여름, 이게 이제 겨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겨울이 앞이냐 여름이 앞이냐 이렇게 되는데 닭이 먼저서 달걀이 먼저 그런 것처럼 이게 이름, 일양, 시의 지도 이게 음의 운동, 양의 운동이기도 하지만 음의 위치, 양의 위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그런 그 위치와 운동 이거 자체를 그걸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봅니다. 그 위치가 운동이고 운동이 위치고 이래요. 하여튼 이게 동양이 좀 그래. 명확하게 그렇진 않아.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양의 운동, 양의 위치, 아까도 말한 체와 용, 이 체와 용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좀 어렵죠.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이걸 얘기하자면 끝도 없고 이렇게 쭉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제 익숙해지고 이렇게 또 이해가 되고 이랬어요. 그래서 처음엔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되고 처음에는 그냥 외워요. 처음에는 그냥 그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 굉장히 그 기억니은 그 가나다라고 굉장히 그 알려주기 어려운 것처럼 1, 2, 3, 4라는 거 굉장히 알려주기 어려운 것처럼 처음에는 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음과 양으로 이렇게 양의 운동이고 음의 운동인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양의 운동이고 위치잖아요. 근데 요것이 이게 음양으로 또 나뉘어져. 이게 양이자 양에서. 그러면 이게 요 부분은 뭐예요? 요 부분은 양 중에 양일까요? 음일까요? 양 중에 이게 양. 이거는 양 중에 이렇게 돼요. 양의 포션이 더 많아요. 이게 여기서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고 그러니까 이게 시작돼서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돼. 이거는 음이에요. 크게 이게 음이에요. 근데 음 중에 이거는 음 중에 양. 왜냐면 위가 양이고 밑에가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 중에 음. 그래서 요 음양에서 음 중에 양 중에 음을 갖다가 요걸 목이라고 얘기해요. 양 중에 양을 화라고 얘기해요. 음 중에 양을 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음 중에 음을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양 중에 음을 목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양 중에 어떤 그런 이런 음양 운동에 있어서 요거를 이렇게 4개로 나눴을 때 이렇게 4단계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양을 또 음양으로 나누고 음을 또 음양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양 중에 양 이렇게 있는데 양 중에 음을 가장 이런 양 중에 음의 속성, 양 중에 음이 가지고 있는 모습, 양 중에 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양 중에 음의 성질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게 목이더라, 나무더라. 그래서 목을 해놨어요. 이게 왜냐면 나무는 어떻게 돼요? 나무는 이제 봄이 되면 다 올라갑니다. 그죠? 떡잎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나무까지 자라고 상승하고 올라가고 봄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시작하고 올라가는 그런 기운들을 이 자연 만물 중에서 목이 가장 잘 대표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더라. 그래서 목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양 중에 양은 제일 위에서 정점에서 뜨겁고 제일 높이 떠 있고 열기도 제일 강하고 그래서 요걸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불이더라. 그래서 화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은 요 음의 단계는 뭐예요? 수축, 하강, 축소가 시작이 되는 단계예요. 단단해지고 움츠려들고 그럼 한마디로 가을의 기운이에요. 가을의 기운. 요거는 봄의 기운이에요. 봄. 이거는 여름. 가을. 이거 가을. 중에 음의 기운이 시작되는 양의 기운이 이제 끝나고 음의 기운이 시작되는 그거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뭐냐? 저 바윗돌.
바위돌, 이게 차가운 바위돌, 커다란 바위돌, 단단한 바위돌, 철광석, 금이 철광석, 최금, 철광석으로 바위돌, 그거더라. 그래서 금으로 이렇게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겨울의 기운은 모든 만물이 다 이제 그 낙엽 다 떨어지고 겨울에 다 차갑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이게 이제 제일 밑으로 수축하고 축소해서 이제 움츠러들고 끝나는 그런 겨울의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봄 되면 이렇게 생명의 사이클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겨울의 기운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뭐냐? 물이더라. 물 차갑고 꼭 얼음이 아니더라도 물은 차갑고, 그죠? 물은 한여름에도 물은 상대적으로 차갑잖아요. 차갑고 그 다음에 항상 밑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불은 위로 올라가지만 그러니까 이 중에 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물이더라. 그래서 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중에 음. 그래서 요것이 뭐냐면 이 양의 다음에 여러분 우리 선생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양의 오행 음양 다음에 양의 음과 양의 그런 양의 상대적인 그런 운동이 상대적인 모습이 5가지 요소가 아니라 5가지 단일 행적 움직임입니다. 5가지 움직임입니다. 그것이 목화토. 넌 지금 4개 얘기인데 목화 무슨 4개인데 왜 4행이 아니라 5행? 하나는 뭐냐면 토예요. 토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가운데 들어가요. 가운데. 왜 가운데 들어가냐면 시작, 개시 해서 그 시작, 개시에서 상승해서 올라간 기운이 정점에 올라가서 이것이 이제 만개를 했을 때 확장의 끝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확장이 딱 됐을 때 그러면 이것이 이제 수축이 돼야 되잖아요. 금으로. 그럴 때는 이게 전환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포물선 이렇게 그리면 우리 포물선 2차 방정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러면 가속도가 여기 이 지점은 뭐라 그래? 가속도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다 중학교 때 다 배우잖아요. 가속도 뭐 미분 막 하고 이러면 이게 가속도 뿅 대포로 쓰면 가속도가 제로. 여기까지는 했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또 이 토가 전환이 되는데 토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목 다음에 화 다음에 이 화의 기운이 금으로 되는 이렇게 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토가 전환과 바탕이 되는 그래서 그런 5가지 굉장히 중요하죠. 움직임 5가지 요소가 아니에요. 5 엘러먼트가 아니라 5 무브먼트입니다. 이 행은 뭐예요? 은행 은이 왔다 갔다 출납이 되는 곳이 은행이잖아요. 뱅크 국민은행. 이 행이 뭐예요? 단일 행자, 항열, 안항이 몇인고, 저 행열이 있다. 다 단일 움직이기. 5가지 움직이기. 5가지 요소가 아니라. 근데 사실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비주얼 되면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무, 불 그렇게 생각하면은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게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게 추상적인 개념에서 이어서 어려워요. 다 이런 것들로. 그 어려가 불 그냥 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좀 더 편하고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이고 자꾸 이렇게 무슨 확장, 축소, 수축, 상대적인 운동 막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쉽게 그냥 나무, 장작나무, 캠프파이어 나무 여기 불 피고 막 그러면은 쉬운데 그거는 정확하게 일은 안 되죠. 근데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실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5가지 움직임입니다. 이 5가지.
그래서 이제 뭘 외우셔야 돼요? 이제 목화토금수 순서를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목화토금수. 월화수목금토에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 목화토금수. 그래서 오늘 1강에 맨 위에 오행의 상생상극이 이게 목화토금수를 이제 오늘 이해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냥 이게 목화토금수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자 오행의 상생상극도 이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게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외운다는 건 뭐지 아까? 9, 4, 36 그죠? 7, 8, 56 딱 이게 순서를 이게 외우는 거예요. 뭐 화, 토, 금, 수 그러면은 상생은 생의 관계는 그럼 상생이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게 굉장히 어려워요. 상생 생 무엇이 생이냐? 네? 도덕경에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응? 그 유무상생 있음과 없음이 서로 상생하다 대단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서구의 사고방식하고 동양의 사고방식은 다릅니다. 유무상생 있음과 그 동양에서 어떻게 되냐면 자 뭐가 있잖아요? 뭐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없잖아요? 있음과 없음이 이게 왜 상생이 되냐면은 있음이 있어야 없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없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없음 있다는 거는 없다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말장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말장이에요. 도덕경 오천자는 대단. 그러니까 그 2,500년을 두고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박사학위하고 밥 벌어먹고 해. 뭐 유무상생. 없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있음이 이게 그 도덕경의 천문장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된 겁니다. 유무상생. 하여튼 그래서 그럼 이게 생이 뭐냐? 이거 어려워. 근데 어쨌거나 이 목화토금수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게 알았어요. 목화 그러니까 봄여름 가을 겨울에 봄여름 가을 겨울. 이 토는 여름에서 이거를 이제 금화교역이라고 합니다. 금화교역. 근데 금화교역 이 말은 명약에서는 안 쓰는 말이에요. 금화교역 아실 필요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토가 이렇게 강조해서 중간에 이렇게 전환이 된다.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근데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럼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모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외우셔야 돼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그러면 금생수, 수생목. 그럼 수생목 다음엔 또 뭐예요? 또 목생화. 계속 주는 목생화, 화생토. 이 생. 그럼 요거를 갖다가 이제 많은 명리학 기본서나 유튜브나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나무가 불을 피우잖아. 불이 다 타면 재가 되잖아. 흙이 다 이제 바위가 되잖아. 이 바위 속에서 다 이렇게 약수물 나오고 이 물이 다시 또 나무를 기르고 이렇게 이제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을 일단 알아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만 이렇게 넘어가요. 목생, 화생, 토생은 금생, 수생 외워야 돼. 그럼 이제 요것만 있어요? 이제 상극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극은 뭐예요? 그것도 어려워요. 근데 어쨌거나 생은 그나마 좀 이렇게 그냥 그 단계가 이렇게 이렇게 다툼 없이 넘어가는 거. 극은 서로 긴장되는 관계, 컨트롤되는 제어되고 긴장되고 좀 이렇게 갈등 관계 이런 겁니다. 그게 극입니다. 우리 용어에도 많이 있잖아요. 야 동창 가서 야 너랑 나랑 상극이었잖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넘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 하나 더 건너뛰어서 이렇게. 하나 더 건너뛰어서. 그러면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 근데 이걸 외워야 되는데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해는 어떻게 하냐? 아니 나무 뿌리가 땅을 극한다. 이제 땅을 쌓아서 물기를 극한다. 땜마서 토국수다. 물이 수국화, 물이 불을 끈다. 화극금, 불이 이 쇳덩이 녹인다. 금극목, 도끼나 칼이 이제 나무를 친다. 그럼 금극목 다음엔 또 뭐예요? 또 목국토, 토국수. 계속 상생과 상극.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된다?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안 해갖고 오신다고 제가 무슨 뭐 이름을 적어놓고 뭐 그러지는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당장 몇 써먹지 않지만 이것도 이제 기초 과정은 생소한 과정이고 벌써 생소하죠. 월화수목금토 이거는 우리가 알지만 목화토금수 이것도 생소하고 목생화생토 토생금 금생소수 이게 왜 붙어야 돼? 생각 없이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사주를 놓고 이게 십신이나 이런 것들을 눈에 이렇게 바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입에 붙어야 돼요. 붙어야 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음양이 1단계 이 세상의 모습이 1단계가 뭐예요? 음양 2단계가 뭐예요? 음양이 또 분화가 됐죠. 그래서 목화토금수. 그럼 이제 3단계가 뭐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 뭐예요? 이제 또 아시겠죠? 그럼 요 목이 또 음양으로 또 분화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간과 지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강의는 천간과 지지, 즉 가불병정무경신인계 서치규묘진서미 신유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